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강사 공남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어 능력시험 2 쓰기 영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주어진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문장을 써서 문장을 완성하는 유형이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주어진 자료들, 그래프나 표를 보고 여러분의 생각과 그 표를 설명하는 것을 한 단락으로 구성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에서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지요.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은 채점 기준이 거의 비슷하므로 한꺼번에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점 기준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채점 기준입니다. 먼저 내용 및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입니다.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들을 다 대답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문제에서 이것에 대해서 쓰십시오.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내용들을 글에 모두 포함시켜야겠지요. 두 번째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주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을 그런 내용으로 글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상관없는 내용을 쓰면 안 되겠지요. 세 번째는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문제에서 이것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썼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다음은 글의 전개 구조입니다. 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는지, 문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지, 말이 되는 그런 구성이 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단과 문단의 구성, 그리고 접속부사 이런 것들을 잘 써야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형 2와 유형 3이 조금 다른데요. 글의 내용에 따라서 단락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유형 2에 대한 평가이고요. 유형 3은 중심 생각이 잘 구성되어 있는가, 그 문단에서 그 중심 생각이 적절하게 잘 구성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평가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연결하였는가. 담화 표지는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이런 접속 부사도 들어가고요. 다음에는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글,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다 담화 표지입니다. 적절한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은요, 언어 사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올바른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였는지 묻는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문법과 어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하며 적절한 문법과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는지, 그 문장에서 어울리는 그런 문법과 어휘, 또 그 수준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법, 어휘, 맞춤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지,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 적절한 문법을 사용하고 또 맞춤법이 틀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평가이고요.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격식에 맞는 그런 글을 썼는지, 이런 것들은 글을 많이 읽어보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글을 어떤 때 쓰는지를 잘 알아두어야지 알 수 있는 항목이에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유형을 살펴보겠는데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답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답안 작성 요령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과 좀 비슷한데요. 한번 다시 점검한다고 생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형처럼 요구된 내용을 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관련 없는 내용은 쓰면 안 되겠지요.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거 두 번째에 있는데요. 글을 조리 있게 또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해요. 도입, 전개, 마무리 이런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데 도입, 전개, 마무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 있지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세 개의 구조를 갖추어서 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전환되면, 내용이 바뀌면 문단을 바꾸어서 다음 줄에 글을 다시 시작하여서 써야겠지요.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또 문장을 구성할 때에는 이제 고급 수준에 맞는 어휘 문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쉬운 거 사용하지 말고 어려운 거 자꾸 연습해보자고 제가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평소에 글을 쓸 때에도 이런 것들 계속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어적으로 쓰는 거 중요합니다. 네, 말할 때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언어들 많이 써야 되겠지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쓰여진 글을 많이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지, 어떤 말들을 쓰는지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역시 조사를 생략하지 말고요. 은는, 이가, 을를 이런 것들 다 쓰셔야 되고요. 종결형으로 역시 아요, 어요, 습니다 말고 는다, 다 이런 것들 쓰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읽어요. 바로 쓰기 시작합니까? 아니지요. 네, 개요를 짜야 하는데요. 조금 다른 점은 도입, 전개, 마무리 각 단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지를 생각해 보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글을 더 쉽게 쓸 수도 있고요.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해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글을 그냥 쓰면은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 써야지 했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요를 반드시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 점검해야 할 상황들이 조금 많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있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그래야지 쓰기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유형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이 세 번째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600자에서 700자로 쓰십시오. 글을 읽어볼까요? 한국 사회는 오디션 열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네, 오디션 프로그램 우리 텔레비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지요. 모든 방송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을 정도로 경쟁적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특성상 많은 사람에게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찬반의 의견이 많은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정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십시오. 네,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이 글에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이런 좋은 점 있지요. 하지만 나쁜 점, 단점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 경쟁을 너무 많이 하게 만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글로 써야 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살펴볼게요.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단점이 모두 있겠지요. 앞에 글에서 나와 있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써도 괜찮습니다. 앞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기회를 많이 준다. 하지만 너무 경쟁을 부추긴다. 그런 것들 거기다가 여러분의 생각도 추가할 수 있겠지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출연자에 대해서 알게 되지요. 사생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했는지 쓰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기회를 다 줄 수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경쟁을 부추겨요. 왜? 1등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사생활 왜 침해가 되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그 출연자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이유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올바른 오디션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또는 너무 경쟁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 없앤다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잘 정착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개요를 먼저 구성을 해 볼게요. 개요를 이제 도입, 전개, 마무리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 볼 텐데요. 도입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개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과 이유들,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 또 이제 사생활 노출의 피해,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착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이것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정한 평가 시스템 도입하고요. 또 사생활을 좀 보호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경쟁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 없애고 그런 분위기를 조정하면 되겠죠. 마무리로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요를 쓴 것을 바탕으로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볼 텐데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는 그 시험지 빈 곳에다가 이렇게 개요를 딱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개요를 하나하나 보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과 개요를 잘 비교하면서 개요를 쓰시고요. 그 개요랑 글을 또 비교하면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모범 답안을 통해서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소개를 해볼게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오디션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연예인의 꿈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며 경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1등을 한 사람은 데뷔하게 되는데 실제로 음악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전개에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과 왜 그렇게 생각한지 그런 것들을 쓰기로 했지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다음 이유를 쓸게요. 나이, 외모, 직업에 상관없이 오디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내가 생각하기에 오디션 프로그램의 좋은 점을 썼어요. 근데 좀 부정적인 점, 단점을 한번 쓸 텐데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송 특성상 프로그램에 참가한 개인의 정보가 대중들에게 알려져 사생활 노출의 피해도 심각하다. 왜 사생활 노출의 피해가 심각해요? 개인정보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생각과 이유가 다 나와 있지요. 또 다른 문제는 경쟁 위주의 프로그램은 1등이 아니면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네, 실패자로 낙인 찍힌다. 이런 거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고급을 도전한다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전개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의 바른 정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쓰기로 했어요. 평가 시스템이나 사생활 침해를 하지 말고 또 이제 경쟁 위주의 분위기 조정하는 것 이야기했지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면 참가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의도가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미에만 치중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먼저 언급을 해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쓰겠습니다. 참가자들의 실력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첫 번째 할 일 나왔어요. 두 번째는요.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네, 두 번째 할 일 나왔고요. 그리고 시청자들은 경쟁에 너무 몰입해서 패배자와 승리자로 참가자를 구분하거나 방송에 비춰진 모습으로 참가자들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시청자들이 해야 할 일까지 제시를 하고 있지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볼게요. 프로그램 기획자, 오디션 참가자, 시청자들 모두가 과한 경쟁 의식 속에서 탈피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기회의 장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를 하나 풀어봤는데요. 어떠세요? 너무 긴 글을 써야 해서 부담스러운가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평소에도 자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도록 연습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면 다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글을 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 252쪽에 있는 54번 문제입니다. 역시 다음을 주제로 하여서 여러분 생각을 쓰는 문제입니다.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하지만 필요 이상의 제품 포장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제품 포장 문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포장이 너무 많이 된 그런 상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글인 것 같아요. 네, 제시된 것을 볼게요. 필요 이상으로 포장된 것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포장이 너무 많이 된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황당하지요.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비싼 가격을 주고 이 물건을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포장을 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격이 일단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포장만 보고 샀는데 딱 뜯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작은 내용물이 들어있으면 실망을 하겠죠. 그래서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장이 많이 되면은 그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자원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제품 포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포장이 많이 된 것, 과대 포장이 된 상품 안 사면 되겠지요. 그럼 기업에서 그런 물건들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 개요를 한번 짜겠습니다. 네, 도입, 전개, 마무리 이렇게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 이제 포장이 무엇인지, 포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 왜 하는지 이런 것들 쓸 수 있겠고요. 전개에서는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들, 물어보는 내용들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과대 포장된 제품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황당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가격 인상 요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과대 포장이 된 제품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실망을 하니까 신뢰가 하락되겠죠.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든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국가 이미지나 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외국에서 이런 상품을 사면은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 이렇게 포장만 거대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국가 이미지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가 다 되잖아요. 그런 포장들이. 그래서 자원이 낭비됩니다. 그러면 마무리에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물건들 안 사면 되겠지요. 네, 여러분 과대 포장에 대해서 우리가 개요를 한번 짜봤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넣어서 개요를 짰죠.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글을 쓸지 모범 답안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입에서는 이제 포장이 무엇인지, 포장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품이 생산되어서 내가 살 때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으려면, 망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장이 필수적이다. 제품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포장을 꼭 해야 돼요. 손상, 필수적 이런 단어들 알아두세요.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여러분이 써야지 고급의 그런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다음을 볼게요. 첫 번째 전개에서는 과대 포장된 제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쓰기로 했어요. 황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것 때문에 가격이 자꾸 오를 거야. 이런 생각들 들겠지요. 이런 것들 쓰겠습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과 전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포장된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다. 특히 자주 사게 되는 과자는 내용물보다 포장의 양이 더 많아 보여서 황당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도 내용물의 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양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과도한 포장 때문에 가격이 자꾸 오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 포장이 가격이 오르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전개 1을 했고요. 전개 2를 볼게요. 과대 포장된 제품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또 국가 이미지, 국가 경쟁력 이런 것도 안 좋게 만들고 자원 낭비 이런 것들 생각했죠. 이런 거 이어서 우리가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대 포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포장을 보고 기대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내용물을 보면 다시는 사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속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네, 이것들 더 나아가면 국가 이미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지요? 네, 이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 나아가 외국 제품을 쉽게 살 수 있는 요즘이라면 국가 이미지나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포장은 뜯고 나면 버림으로 과대 포장은 자원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원이 낭비되어 우리가 개요에서 생각했던 내용들 하나하나 다 사용했습니다. 마무리,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사지 않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처럼 경제, 환경 등 여러 분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과대 포장 제품을 자꾸 사버릇하면 안 될 것이다. 알맞은 포장을 한 좋은 상품을 계속 구매해서 그런 제품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힘을 실어주고 싶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과대 포장 용기들을 재활용할 방법을 찾아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면 뿌듯할 것 같다. 네, 이렇게 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요에서 생각한 내용에 추가된 내용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재활용할 방법. 그런 재활용 이런 내용들이 추가됐을 때 우리가 글을 쓰다가 이 내용들을 더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개요에 여러분이 따로 추가되어서 생각한 내용을 써두시고 바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개요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개요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이런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할 때 여러분의 개요와 글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풍부한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겠지요. 그럼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역시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쓰는 문제예요. 요즘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일반적인 활동에서 벗어났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 후기를 공유하고 또 제품의 개발이나 개선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죠. 인터넷에 사용 후기를 올리기도 하고요. 이제 제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달라진 소비자의 태도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반적인 것 먼저 쓰시고요. 달라진 오늘날의 소비자의 특징이 뭔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소비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일반적으로는 우리 물건을 사는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오늘날은 이제 물건을 사는 것 이외에도 후기를 통해서 이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에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앞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이제 개요를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소비자의 역할 쓸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오늘날 소비자의 역할들, 현대 소비자의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상품 개발 개선에 참여하고요.
사용 후기 쓰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나쁜지, 장단점들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소비자 단체를 결성을 해요. 소비자의 힘이 세지고 있지요. 그리고 기업들, 소비자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비자의 역할은 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글을 한번 볼게요. 먼저 소비자의 역할, 일반적인 소비자의 역할을 쓸 거예요.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소비자는 그것에 비용을 지급하고 돈을 내고 구매 활동을 한다. 이것이 소비자의 일반적인 역할이다. 이것이 소비자의 역할,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원래 소비자의 역할이었어요. 전개에서는 현대 소비자의 특징이 나오지요.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비자들은 단순히 구매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상품의 개발 및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신이 상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인터넷을 통해 다른 소비자와 공유한다. 기업이 제시하는 상품 정보는 대개 구매로 이어지도록 장점에 치중됐지만 기업에서 이야기할 때는 좋은 점만 얘기하겠지요. 하지만 소비자의 사용 후기는 단점까지도 참고할 수 있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후기를 찾아 읽고 있다. 신제품 사용을 즐기는 얼리 어답터들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신제품의 장단점, 좋은 점, 나쁜 점을 분석해서 알려준다. 사용 후기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소비자 단체가 생기기도 했다. 소비자 단체에 대한 이야기 우리 생각했어요. 자체적으로 상품을 실험하고 기업이 제공한 상품 정보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은지, 또 가격이 적절한지 등을 검증해서 더욱 믿고 살 수 있도록 해주지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도 사용 후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또 단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제품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볼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소비자의 영향력이 계속 성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면 이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겠지요.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유형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쓰기가 조금 어렵지만 많이 연습하면은 여러분 모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